자,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서가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1위는 무엇일까요? 자, 그럼 한 번 더 네. 볼까요? 문제 하나 더. 자, 도서관 사서들이 자신을 빗대어 어느 동물에 비유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동물일까요? 정답. 근무 환경이나 처우가 열악한 건 비단 도서관 사서뿐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회가 인지하고도 방관해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죠. 자극적이고 불편한 사건이 발생해야 관심을 갖고 개선하려는 이 수동적인 정책이 더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도서관에 가시면요, 읽고 난 책, 사서가 정리하기 전에 좀 수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갖다 놓으면 좀 어떻겠습니까?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댓글 남겨주십시오. 열악한 사서의 업무 환경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도서관이 질적으로 향상되려면 사서의 처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Ring the bell, oh boy, you swing swell. If you like it, just hit the radio. 도서관이 문화센터 혹은 지역 커뮤니티 기능을 갖추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도서관 하면 바로 책이잖아요. 책이고 그렇죠. 또 이 도서 관리의 핵심인 사서 아니겠습니까? 도서관 안에서 일하는 이들 사서 두 분께 여쭤볼게요. 사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요 모르겠어요. 이게 사서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 네. 떠오르는 어떤 저만의 장면이 있어요. 햇살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 도서관 안에서 고운 자태에 품위 있어 보이는 여성이 책을 이렇게 하나씩 정돈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조용한 도서관에서 그 책을 또 자기가 좋아하는 책은 또 관심 있는 책은 펴서 읽기도 하고 우아한 모습이랄까요? 그러면서 그 사서분들은 굉장히 행복해 보인다. 행복한 직업이다.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고 본인이 즐겨하는 좋아하는 책들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거 참 좋은 직업이다. 이런 그냥 막연한 생각? 드라마 너무 많이 선입견이죠, 선입견.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만찢남이라고 하죠. 만화 찍고 나온 남자가 혹시 연락처는요. 뭐 이게 영화 그 일본 영화 러브레터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맞아요. 네. 그런데 저는 사서 그러면 이 사서분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네. 조금은 무미건조한 삶이 아닐까? 사람들도 만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저는 좀 액티브한 스타일인데 왠지 이분들이 너무 일반 사람에 비해서는 차분하고 일상생활이 정리정돈이 잘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좀 라이프 스타일이 깔끔은 한데 무미건조하지 않겠는가 하는 또 선입견을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까 자주 그 지나다니시는 도서관에 네. 사서 겸 일하시는 분 계시는데 전혀 깔끔하지 않고 술 그래요? 많이 먹고 막 그런 분. 네, 맞아요. 선입견입니다. 반전이네요. 오늘 주제로 선정한 이유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편할 것 같지만 편치 않아서 사서 고생하는 사서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근거가 여기 있는데요. 서울 도서관에서 최근 공공도서관 위탁 고용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사서 1640명 가운데 36.2%가 비정규직이고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사서가 77.3%에 달했습니다. 사서들의 직장 만족도는 100점 만점 중에 42.6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사서 10명 중 3명이 1년 내에 이직하거나 퇴직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저임금, 비정규직, 신체적 피로도가 높아서 등 순이었습니다. 특히 사서 67.9%는 이용객으로부터 폭언을 당한 적이 있고요. 여성 사서는 성희롱을 겪은 비율도 17.5%에 달했습니다. 오, 완전히 와장창창 깨지네요. 제가 와장창창. 갖고 있던 환상이. 네, 아까 말씀하셨던 네, 환상에 그러면서 이제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1위가 이제 저임금이었고 3위가 이제 신체가 너무 힘들다 뭐 네, 이런 게 힘들다.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임금이 많으면 신체 힘든 거는 우리가 좀 위로가 되거든요. 아마 1, 3위를 합친 게 거의 저임금으로 같이 표현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처우가 굉장히 안 좋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게 선입견이었네요. 왜냐하면 학창시절 얘기를 막 추억담처럼 늘어놓다 보니까 도서관은 뭔가 아우라가 있는 공간인데 일반 공공사설 도서관을 생각해보면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아이들 데리고 부모들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 직원분들에게 사설을 포함해서 막대하는 또 이용객이 있을 수 있겠구나. 예전에는 도서관 학과라고 네, 그랬었죠. 옛날에 문헌정보학과로 바뀌고 또 그렇죠, 다른 이름으로 계속 제가 듣기로는 이 선후배 규율이 좀 엄했다고 해요. 실제로 제 지인이 뭐 도서관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이제 신청을 해서 갔었는데 도서관 쪽 답변이 큰 맘 먹고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책으로 때리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양장본인데. 양장본 그렇죠. 진짜 아픕니다. 그러니까 페이퍼백은 야들야들하잖아요. 양장본은 딱딱해서 맞아요. 모서리로 때리면 그 옛날에 저 들었어요. 그 얘기. 군기 세다는 얘기. 도서관 학과를 나온 제 주변에 선배가 몇 분 있어요. 근데 군기 세다. 요즘에 문헌정보학과로 바뀌었는데 왜 센 거니? 그랬더니 거기가 도서관 가시면 듀이 10진 분류표를 이용하고 있고 예. 그리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용어가 어려운 용어를 배웠어요. 시소로스가 중요하대요. 시소로스. 시소로스가 뭐야?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네. 도서관 분류 체계예요. 아, 거기 왜 대분류, 중분류, 그렇죠. 소분류. 네. 근데 이게 도서관 문헌 정보가 아니라 이제는 이게 컴퓨터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컴퓨터도 우리가 카테고라이제이션이라고 그렇죠. 네. 묶음 분류를 잘해야 네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분류하는 거에 익숙한 거야. 분류, 각 잡는 거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군대예요. 군대. 군대예요. 모든 것이 칼로 각이 딱 잡혀 있어야 되고, 자, 연대, 대대, 중대, 소대 이게 시소로스잖아요. 아, 개념이 군대식 분류 체계가 적용되는 곳이구나. 군기 세다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비슷하게는 그 분류를 어쨌든 사람이 가서 이렇게 꽂아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현재는. 그러니까 만약에 실수해서 엉뚱한 곳에 꽂아 놓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런 규율이 센 것은 보면은 실수를 했을 경우에 어떤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예를 들면 막 간호사 엄청 규율 세잖아요. 근데 그렇죠. 실수 잘못했다가는 맞아요. 환자들 크게 난리가 나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것, 작은 실수 용납되지 않는 것 그런 곳이기 때문에 네. 규율이 엄격한 게 아닐까요? 아, 양장본으로 마저 봤냐? 이게 바로 규율이 바로 나오는데. 예. 백과사전 양장본이 무섭습니다. 거기서 쓰일지. 그거는 거의 흉기에 가깝죠. 대하 소설로 막 날라오고. 예. 안 됩니다. 사실 사서의 업무에 대해 짚어볼 필요도 좀 있습니다. 현직 사서가 2018년에 집필한 책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도서관 사서 실무가 있습니다. 사서에 하는 일을 설명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제가 잠깐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자료실에서 진행하는 각종 프로그램, 도서관 안내문, 공지사항 등의 모든 포스터를 사서들이 만들었다. 사서들은 디자이너이기도 했고 디자인한 포스터를 실제 사이즈로 인쇄하는 인쇄소 직원이기도 했다. 인쇄기가 고장나면 웬만해선 직접 고치는 기술자이기도 했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디자인만 하다가 인쇄만 하다가 고장난 기계와 씨름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기도 한다. 외주를 주면 시간도 절약하고 인쇄물의 품질도 좋을 텐데 언제나 부족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는 사서들이 질 좋은 인쇄물을 신속하게 제작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야만 했다.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 같은 것들을 독학으로 익히면서 말이다. 두 분 생각에 사서의 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정의해야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사서의 일은 굳이 생각한다면 뭐 책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거 관리하고요. 책 보관 잘 하는 거고 책 분류 잘 하고요. 만약에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면은 그 이용을 원활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네. 아니면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문화 행사라든지 이런 거 홍보 정도까지 우아한 직업. 사서도 자격증이 있지 않아요? 그럼요. 거기에 혹시 당연하죠. 기계 고치는 것도 들어가 있나요? 그 가점이 자격사 시험에? 가점이 적용될 수도 있겠죠. 이게 전 사서는 정말 좀 고급한 직종이고 네. 그리고 전문직이고 그리고 책에 관한 전문가인데 그렇죠. 이 사서를 너무 허투루 지금 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제 확 드는 대목이에요. 전 사서의 일은 책에 관한 A to G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도서관에 이 책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이게 절반의 업무인 게 책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렇죠. 제가 우수도서 선정위원을 한번 했는데 이 우수도서 선정위원이 되게 좋아요. 분야가 9개예요. 아동, 실용, 인문, 사회, 기술, 뭐 자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사회 분과였어요. 근데 한 달 동안 나온 책을 집으로 다 보내죠. 이 책을 다 보고 그달의 우수도서를 매달 모여서 위원들이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위원으로 있던 분이 진중권 교수예요. 요즘 많이 유명해지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은 맨날 불만이 많으셨어요. 왜요? 나 인문인데 왜 사회로 넣습니까? 그러네. 나 동문학자인데. 근데 그분이 사회적 발언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 한 달에 집으로 날아오는 책의 양을 몇 건이에요, 보고 몇 건? 한 제가 많을 때는 60권, 적을 때는 한 20여 권. 그걸 다 읽어야 엄청나요. 됩니까? 그걸 다 읽어야죠. 그게 그 사람의 특혜인 거예요. 음. 이 막대 이 돈으로 치면 얼마예요? 60권이면 10,000원 잡아도 월 60만 60만 원. 원이잖아요. 특혜라고 생각하세요? 노동이라고 생각하세요? 특혜요. 근데 저는 그 일이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근데 그 일이 저분에겐 특혜예요. 2년 하고 끝났어요. 네. 자, 그런데 이 책을 제가 사회분과만 봤지만 도서관은 모든 분야의 그렇죠. 그 달에 나오는 책이 도서관에 기본 납본하는 거예요. 네. 출판사가 보내요. 5권씩. 그럼 그거 받아서 분류해서 새로 집어넣고 배치하고 그 책들을 관리하고 과거에 있던 책에 계속 새로운 게 누적되는 거니까 책의 양은 도서관은 점점 많아지고 이 책을 대출해주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받아서 다시 분류해놓고
대출 제대로 왔다 안 왔다. 그리고 요즘엔 전자 시스템으로 가산세 붙잖아요. 네네. 늦게 반납하면 과태료 띵 받고 돈 관리. 이 모든 게 저는 사서의 업무인데 이것만 하기도 바쁜데 무슨 뭐 청소해라, 인쇄물 관리해라, 기계 고치. 뭐 이 문 고장 났는데 고쳐라, 뭐 복사기 고장 났고 불가능하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다 서비스 요원들이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이 요즘은 복합 공간이기 때문에 맞아요. 전시회 한다. 이 사서가 하면 안 되죠. 큐레이터 시켜야죠. 그래서 저는 이 도서관이 그 정도의 인원들 전문 분야 고용하고 만약에 고용할 수 없으면 외부에서 아웃소싱으로 네. 와서 처리하게 해주는 게 맞고 사서는 오직 책만. 그래도 어렵고 그래야 책이 제대로 관리된다. 강조드리고 싶네요. 그 사서 자격증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나라에 약 9만 명 정도가 사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13,000명밖에 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현장에 나가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서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죠.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서가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1위는 무엇일까요? 정답해야죠. 정답. 땡땡책 어디 있어요? 오! 땡땡이에요. 네. 정답. 매점 어디예요? 땡. 한 번 더. 좀 비슷합니다. 어디에? 이거랑 이거랑 예, 비슷해요? 비슷해요. 화장실 어디예요? 딩동댕. 많이 질문 해봤는데 많이 해봤어요. 도서관에 화장실 이용하러 가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도서관에 오신 분들이 하는 질문이 화장실 어디냐. 자, 그럼 한 번 더 네. 볼까요? 문제 하나 더. 자, 도서관 사서들이 자신을 빗대어 어느 동물에 비유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동물일까요? 정답. 정답. 네. 원숭이. 원숭이 또 틀렸네요. 네. 그게 휙휙 고기? 다니면서. 아니에요. 너무 여러 가지 동물이 떠오르는데. 우아해요. 우아해요? 네. 아, 바빠. 백조. 정답. 아, 무리에서는 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됩니다. 너무 이해가 되네요. 안타깝네요. 네. 우리가 정답을 맞추나서 좋아한다는 거가 좀 안타깝고. 아, 근데 1대1이니까 하나 더 내셔야죠. 하나 더요?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그 구립도서관, 반포구립도서관 네. 지나쳐만 가셨지 이제 들어가 보시는 별로 없고 네. 그 도서관의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도서관 상호 대차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알아요. 아, 거기. 그건 알고 계세요? 네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저기서 책을 빌렸지만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반납을 할 수 있고 근무하는 곳에서 저 책을 보고 싶은데 이걸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래서 도서관 대차 서비스가 지금 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그 도서관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요자의 편리는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 제공자의 노동은 가중된다. 이런 현실이거든요. 사서 인원 확충에 저 이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너무 수요자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시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생각 중이에요. 생각 중. 왜냐면 책과 도서관과 무관한 삶을 살아오신 분이에요. 상호 대차 서비스는 알고 갑자기 계시는데 물어보니까 놀라지. 아니에요. 지하철에서도 책 빌리고 알잖아요. 예, 다 알죠. 다 안다고요. 저는 그건 해봤어요. 지하철에서 책 빌리고 하는 거는. 정말? 예전에 분당 살 때. 반납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가 그대로. 아. 예, 그래서 그때 거기서도 이 상호 대차 서비스를 알아서 제가 이걸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거 수요자 중심에 너무 편리함만 추구했지. 결국에 이 일은 다 사서의 일인데 사서는 처운에 대해서 왜 생각을 안 하느냐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잖아요. 그건 뭐 당연하죠. 우리 사서가 힘들고 우리만 편해지면은 결국에는 이게 또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 개인 생각은 이래요. 어느 정도는 이제 많이 좀 전자라고 해야 될까요? 자동화라고 해야 네네, 될까요? 자동화. 예전에는 사람 손으로 했던 거를 이제 많이 좀 전자와 자동화로 좀 바꾸고 그러나 절대 얘네들이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내가 뭐와 관련된 책을 읽고 싶은데 그게 뭔지 모를 때가 되게 많거든요. 막 인터넷으로 검색해요. 이거 관련된 책 뭐가 있을까? 그러면 평도 막 읽어보지만 사실 잘 안 와닿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 만약에 사서에게 딱 질문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 사서가 이런 책은 어떤 책이고 이런 책은 어떤 책입니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사서분들에게 그럴 여력이 있는지 맞아요. 지금은 없을 것 같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전문화라든지 이렇게 많이 자동화를 시키고 그래서 사서들에게 좀 여력을 줘서 그런 활동까지 할 수 있게 그러면서 사서가 책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뭘 관리해야 되냐면 그 책을 쓴 저자들도 관리해야 돼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호기심이나 궁금증이 동하는데 사서한테 물어봐도 사서는 이 제너럴리스트여야 돼. 모든 책을 고루 잘 알고 있어야 돼. 특정 분야의 전문가면 본인이 박사가 돼서 책을 쓰죠. 그렇죠. 근데 이 사서들은 서비스를 직접 대면함과 동시에 이렇게 다양한
지적 호기심들을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자신은 채널 역할만 하는 거니까 수많은 전문 저자들,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의 지식인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서비스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서가 그 지역에서 주로 찾아오는 단거리 이용객들과 이런 교점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깊이 있는 지적 업무를 하기에는 잡무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잡무를 쳐야 된다라는 말은 100% 공감. 근데 그게 저도 이해를 하는 게 도서관 경영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의 석학이 처음에 중요한 게 공공 경영이 중요하다. 공공 경영은 기업 경영과 다르다. 기업 경영은 수익을 추구하는 거지만 공공 경영은 공익을 더 많게 하는 거예요. 같은 예산으로. 그런데 제대로 된 공공 경영을 도서관이 못해. 그래서 저는 사서들에게 이렇게 해줘라 저렇게 해줘라 하기 전에 도서관, 공공도서관의 유능한 경영자를 많이 양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사서에서 경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지금 궁금해진 게 도서관에서 내부 승진을 하나? 사서로 연차 쌓이고 호봉이 쌓이면 사서는 그냥 전문직 끝인데 사서가 도서관장 되는 거 맞나? 관장들이 주로 낙하산으로 오는 거 아니야? 위탁을 주죠. 관료들이.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라 사서들을 조금 더 경영자로 혹은 지식 전문가로 고급화시키는 방법은 역시 박 대장님이 돈을 많이 버시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도와주세요. 네. 많이 저 이렇게 투자하시고 기부하세요. 도서관에 기부하세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달아주세요.